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 두 사람에 대한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취임 후 6시간 만에 마치 약속 대련이라도 하는 것처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기 위해서 국회 과방위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 오시는 분들께는 저 하얀 카메라 보고 뜨거운 연대 인사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방위 현안이 너무 많아서 국민들께 연대를 좀 부탁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30초 정도 인사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 인천 남동을의 민주당 이훈기 의원입니다. 지금 과방위가 그 국회 상임위 중에 가장 뜨거운 상임위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어떻게 하든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꼬이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국민들이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다 보고 공영방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국민들의 힘으로 이 문제가 잘 돌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정말 극한 상황에 극한 직업처럼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예. 많이 성원해 주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보니까 정말 극한 직업. 예, 일하는 국회 만들자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24시간 일하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노중면 의원 말씀하시던데. 그 청문회를 3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3일 하는데 제 집이 인천이에요. 네. 그래서 청문회 끝나고 뭐 정리하고 집에 가면 새벽 한 2, 3시 되고 이제 잘라고 누웠다가 한두 시간 있다 나오고 이렇게 한 3일을 하다가 제가 토요일 날 또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네. 제가 그 방송사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필리버스터를 해갖고 그날 6시간, 7시간을 대기를 하고 한 4시간 반 정도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 3, 4일 동안 한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야, 이 진짜 극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훈기 의원님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라고 댓글 보내주신 박지현님 감사합니다. 힘내라 야당, 힘내라 MBC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명된 지 8시간, 취임한 지 6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마치 이것을 위해서 이진숙 후보자가 그토록 뭐 준비돼 있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던데요. 그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어요. 왜 이렇게 저녁에 처리를 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늦게 원래 뭐 2시에 회의한다, 3시, 그러다 5시에 했는데 일단은 탄핵 발의를 좀 하루라도 늦추기 위해서 늦게 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이진숙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이 됐죠. 9시 17분에 출근을 했는데 이미 뭐 대통령실하고 다 사전에 얘기가 돼서 출근까지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임명 전에도 항상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원포인트 방통위원장일 거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그 이진숙 후보의 유일한 미션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어제 5시에 일해서 한 7시경 하고 뭐 보도자료 정리하고 나중에 발표를 했는데 KBS만 해도 이사가 뭐 50명이 넘었고 MBC도 한 30명이 넘었는데 그 시간에 그 많은 이사들을 검증해서 정했다는 거, 의결했다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누가 찍어서 이사들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 싶어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도성이 너무 명확하고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뭐 공영방송 장악, MBC 장악 이게 명확하다는 걸 드러낸 거고 청문회에서 이제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어요. 이진숙 후보가 온 거는 MBC 장악이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온 거 아니냐 그러면 부정을 했는데 어제 하루의 상황으로 이미 그걸 다 증명하고도 남을 정도로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절차가
일단은 보고를 받아야 되고요. 어떤 분들이 신청을 했는지, 그래서 서류 심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다 떠나서 면접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면접 예. 절차도 생략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서류 심사 안 했죠. 면접 심사도 없었죠. 그리고 나서 마치 준비된 것처럼 여권 이사들만 딱 6명을 네. 교체를 했습니다. MBC의 경우에. 박문진 이사 보면 허익범 변호사 드루킹 특검. 네, 예. 그리고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기룡 방심위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원중희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이렇게 6명인데요.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판단이 되십니까? 일단 MBC 출신들은 MBC 어떤 파업 과정에서 노조를 탄압하는데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고 네. 허익봉 특검은 아시다시피 잘 알려져 있는 분이고 네. 그리고 어떤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은 한 명도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과거의 그런 전력, 네. 노조 탄압의 전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그 정도 수준의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노조 탄압에 진력을 하거나 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맞습니다. 예. 이른바 6인방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박문진 이사나 KBS 이사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네, 분들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전혀 안 보이고 있죠. 네. KBS도 7명 추천이 됐는데요. 권순범 현 이사, 그다음에 서기석 이사장,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등위 부위원장, 그다음에 황성욱 전 방심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도 그렇습니까? MBC도 박문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KBS 도, 예. KBS 정권에 충실하게 따를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네. 정권에서 아주 쉽게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KBS, MBC를 동시에 처리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방통위원장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거는 네. 청문회에 나와갖고 예. 이진숙 후보가 예. 시급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절차에 따라서 이사 선임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시급성을 강조했어요. 임기가 끝나니까. 근데 일부는 또 안 했잖아요. 네. 박문진 같은 경우에 3분은 또 안 했죠. 그러니까 야권은 또 안 했어요. 일관성도 그 논리도 모순인 거죠. 예. 그 이유는 무조건 법에 따라서 공영방송 임기가 끝나니까 빨리 해야 된다. 예. 그거는 법적인 거고 예. 자기가 방송장악도 아니고 무리한 게 아니라 그랬는데 예. 세 자리도 비워놓은 건 먼저 뭐예요? 논리가 모순인 거죠. 예. 세 자리 비워놓은 건 왜 야권 추천 몫은 또 비워놓은 이유는 또 뭐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전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는데 네.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과거에 보면 방통위원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 전에 야당에서 최민희 지금 위원장이고 과거에 방통위원 후보를 국회 의결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7개월 7일 동안 임명장을 주지 맞습니다. 않아서 예. 결국 자진 사퇴할 예.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방심위에 최선영 교수, 황열헌 인천공항 맞습니다. 시설관리 예, 예. 사장 임명 이 안 두 했죠. 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회목, 야당목은 아예 임명장을 안 네, 주는 맞습니다. 거예요. 대통령목만 밀어붙이고 야당 몫은 추천을 해도 네. 국회 의결 절차를 국회를 거쳐도? 통과해도 임명을 안 했죠. 예. 근데 지금 그게 똑같은 그러면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왜 민주당이 안 하냐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예. 모순이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지금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그 중에서 지금 2인 사실상 독임제 기구처럼 운영을 하고 네. 있고 급기야 방통위원 빵명 시대를 맞이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어제 갑자기 대통령이 이제 두 사람을 동시에 네. 추천하면서 다시 2인 체제를 만들고 이 2인 체제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다 5인 체제를 만들려면 야당 민주당도 빨리 추천해서 야당 들어와라라고 말을 하지만 과거의 전례를 비춰보자면 사실상 대통령 임명장을 줄까 이런 의심이 저는 그렇죠.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건데 일단 전반적으로 KBS, MBC 이 여당 목만 추천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일단
숫자가 보면 여당 네. 추천목이고 야당 추천목을 왜 안 했는지는 정확히 해석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뭐 그 야당이 방통위원 후보 추천하면 그때 뭐 그에 따라서 야당도 추천하겠다고 이런 식일까요?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방통위원회 그 방송사법이 그 방송 3법 플러스 그 방통위원회 네네네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4인 이상이 돼야지 개의가 되고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된다는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 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민주당에서는 지금 파행적인 2인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됐으면 그 법에 따라서 방통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어떤 뭔가 서로 합의가 있어야지 민주당도 추천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계속 맞습니다. 추천을 하는데도 임명을 안 해왔는데 민주당이 추천 안 해서 그런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국회 정부 여당에서는 마치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이 지난한 방통위 역사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구석이 있다. 그리고 전 더 근본적인 문제는 네. 대통령께서 공영방송에 대한 시각, 네. 방송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공영방송은 국영방송이고 장악의 대상이고 정권을 홍보하고 정권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방송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발언권도 없고 입장도 못 내고 있고 워낙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니까, 그래서 그 의지를 꺾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건 지금 상황에선 뭐 국회도 있지만 민심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어제 그 저녁 늦게 굉장히 뭐 오늘 아침 한겨레 일면 그 사진 기사에 달린 캡션 보면 당당한 이진숙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써 있던데 지금 인사청문회 사흘 해보셨잖아요. 이분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마치 본인이 의인인 제가 인사청문회 하면서 네. 마지막 날 인사청문회 3일 하고 그 다음에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는 전체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 걸 중심으로 7가지 부적격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7가지. 네. 그러니까 4가지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부적격 사유, 3가지는 공직자로서조차 자격이 없는 부적격 사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청문회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청문회 제일 첫날 이진숙 후보가 33년 전에 쓴 오늘 밤 마이크가 그립다, 그 책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그때 수습기자 시절인데 그 책을 사갖고 보고 저도 나름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런 기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걸프전 다녀와서 걸프전 얘기도 썼고 그 앞에 자기가 경찰 기자 할 때 여러 가지 얘기 썼는데 어떤 인간애도 있었고 그 전쟁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약소국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전쟁에 희생된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특히 있었어요. 그런 인간에. 그 제가 이 청문회를 하면서 나중에 이런 질의를 했어요. 이진숙 후보는 세월호 때 MBC 보도본부장을 맡아갖고 세월호 전원 구조라는 오보. 세계적인 오보의 책임자인데, 그런 책임자가 지금 MBC 보도가 어떻게 그걸 평하는 걸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내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 앉을 자격이 없다. 평생 세월호 아이들이나 유족들한테 사과하면서 살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뻔뻔하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은 정말 뭐 인성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과거에 그 걸프전이나 종군 기자 그게 나름 열심히 했지만 좀 MBC에서 만들어준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나고 그러니까요. 보면. 예. 뭐 그 가능성이 더 커 보니까 네. 사실은 그냥 개개인이 뭐 얼마나 큰 영향이 그래서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큰 질의를 했어요.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걸프전 측면이 얘기하면서 있죠. 예. 그 종군 기자 하면서 정말 내가 그 책을 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상황보다는 뭐 이렇게 뭐 해서 취재를 한 건 아니더라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 그럼 뭐 포탄이 터진 데서 취재를 했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예. 그 책을 보면 뭐 호텔이나 이렇게 안전지대에서 뭐 멀리 떨어진 데서 취재하면서 뭐 리포트를 만들고 뭐 그런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군 기자 아주 정말 그 현장에서
뭐 포탄이나 총탄을 피해가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자료 화면을 놓고 예. 호텔 앞에서 리포트하고 그 현장 취재 예. 같이 있었던 예. 기자들, 바그다드에 있었던 기자들 예. 대체로 알죠. 저는 사실 정동영 그 기자 의원. 선배가 만약에 MBC라는 그 그릇이 없었다면 오늘의 그 자리에 이진숙 저도 씨가 똑같은 앉아 생각입니다. 있었겠냐. 그 얘기가 굉장히 아팠을 것 같은데 뭐 눈빛을 보니까 그렇게 아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찌됐든 어제 벌어진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위법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 절차적으로 몇 단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거치고 한 번에 했다는 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2인 체제도 여전히 문제고 어제도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민주당 그 박무진 일부 이사분들이 그 이진숙 위원장이 의결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배척돼야 된다고 재척 사유가 있다고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 MBC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지금 있고. 잠시만요, 의원님. 박문진 일부 이사들이 세 분인가? 현직 이사들인가요? 현직입니다. 현직 이사들이 지금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재촉 사유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건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뭐 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박문진하고 KBS 이사 선임 의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상인 부위원장이 YTN 매각할 때 그때도 재촉 사유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바로 의결해서 이제 저는 계속 YTN 매각이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절차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크고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진의 경우에 그 이상인 부위원장이 과거 변호사 시절에 유진이라는 기업의 변호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YTN 매각과 관련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 충돌에 따라서 재척 사유가 있다. 이런 이제 그 설명을 좀 해주신 것이고요. 그러면 일단 이게 법원으로 가게 됐네요. 법원에서 어제 있었던 그 심의 의결 절차가 적법한가 적법하지 않은가.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지금 보니까 전체 MBC하고 관계를 보면 그걸 본소송에서 다투고 가처분도 하겠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가처분에서 만약에 그 인용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작년에 그 권태선 이사장님 해임하려 그러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갖고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또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거기까지고 그 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제 박문진 이사 임기가 8월 12일까지니까 이후에 그 이사들이 새 사장을 뽑을 텐데 새 사장을 뽑으려면 지금 사장의 임기가 내년 2월인가 3월인가 내년 3월까지입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해임을 해야 되는데 해임했을 때 저는 지금 사장 해임 사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상파 방송 중에서 경영 성과가 MBC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SBS도 뭐 100억 이상 적자라는데 MBC만 흑자고 KBS 상당히 적자고 그리고 뭐 MBC가 뭐 신뢰도나 여러 지표 평가 그리고 또 유튜브 조회수나 뭐 이런 거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장한테 어떤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한다면 해임 무효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확률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MBC 상황이 좀 어려움에 봉착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은 당연히 어제 이제 행위가 있었으니까 탄핵 절차를 밟을 테고 그래서 국회 통과했을 때 뭐 그 다음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민심이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정권에서 장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제 보고가 보고되면 어떻게 돼요? 24시간 70시간 내에 이제 표결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3일까지 국회니까 그 안에 표결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8월 3일까지요. 그러면 이번 주 내일이 금요일인데 그 주말 사이에도 탄핵 관련된 표결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24시간
이후에는 이후니까 요 사이에는 언제든지 할 수 3일 이내에 3일까지 중에서 민주당은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어제 그 취임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임 위원장, 그러니까 이동관, 김홍일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임 위원장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본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자진 사퇴하지 않고 뭐 탄핵하고 뭐 헌재로 가서 다투는 것까지 하려나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의원님? 모순인 게 먼저 두 분이 네. 탄핵 발의를 하니까 탄핵 표결 전에 그만두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두면서 이유를 그 방통위가 업무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들이 탄핵이 되면 업무 정지돼서 못하니까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게 그만둔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만약에 탄핵을 받아들인다면 일단 절차를 하면 업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두 분의 논리하고 또 안 맞잖아요. 네. 방통위원회가 계속 이어지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만두는 거라 그랬는데 이진숙 후보는 또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저는 무슨 생각인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앞뒤도 안 맞고 일관성이 없고. 예. 그러니까 저는 무슨 희생을 했길래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뭘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국민들이 볼 때 네.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존립 근거라든가 취지 네. 역할로 놓고 볼 때는 지금 정권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네. 저렇게 파행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저는 그 근본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정권에서 해야 된다, 이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바뀌면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계속 과정과 절차에서 모순에 빠지는 거죠. 네. 목적은 명확한데 과정과 절차는 그때그때 바뀌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은 MBC마저 장악을 해서 이를테면 지난번 KBS 신년 대담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명품백 사안을 조만한 파우치로 그렇죠. 만들고 세월호 리본 예. 달고 나와서 리포팅하는 거, 그런 그림도 없애버리고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는 프로그램들 다 없애버리고 정권 입맛에 맞는 맞습니다. 그런 방송을 그런 하겠다. 얘기가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시고 약간 극우적인 내용도 많이 보신다는데 방송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신지. 정말 공영방송도 극우 유튜브처럼 다 그렇게 가는 게 이제 본인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MBC가 너무나 이제 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눈에 가시 같고 이렇게 저항적이고 이러니까 거기는 장악을 하든지 장악을 못하면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까지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없앨 수 있습니까, MBC를 대통령? 쉽지는 않죠. 그리고 2010년에 국정원에서 MBC 장악 시나리오를 보면 결국은 이제 민영화 단계예요. 끝에는 제어갈, 그러니까 지금 단계와 비슷해요. 그 어떤 프로그램을 평가해서 계속 제재를 가해서 벌점을 많이 해서 제어가를 취소시키고 나중에는 결국 민영화하는 수순이 그 국정원 2010년 시나리오인데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가 그 청문회 때도 물어봤어요. 이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시나리오의 중심에 이진숙 후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물론 부정은 했지만 저는 일단은 그 시나리오대로 시나리오가 거기까지 결론이 나긴 쉽지는 않지만 진행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야당이 탄핵안 발의를 예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간 두고 한번 봅시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시간 두고 한번 해보자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청문회하면서 이진숙 후보가 제가 이제 부적격 사유 제일 첫 번째로 지적한 게 MBC에 있을 때 트로이컷이라는 사찰 프로그램을 심어갖고 직원들을 사찰했어요. 가령 보세요. 직원들이 내 이메일을 저기 회사에서 다 보고 있어. 내 무슨 정보를 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게 하나 있어. 그게 대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났고, 그 또 하나는 위키트리하고 2억 5천에 계약을 했는데 그게 여론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무슨 댓글 부대 같은 걸 이용해서 여론을 뭐 유리하게 확산시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쪽 대표가 결국은 계약을 파기했어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MBC에서 하고 있다고. 그 장본인이 이제 이진숙 후보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분이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 뭐 중앙정보부 요원 공작하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하는 걸 보니까 지금 내부는 그렇게 사찰하고 외부는 여론을 예. 그렇게 조작을 하고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 중적의 공작원처럼 예, 예. 지금 이진숙 그리고 위원장이 제가 일하고 있다. 또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그 SNS에 예. MBC는 응징의 대상이고 예. 응징의 방법은 광고를 주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청문회 할 때 유신 독재 정권 때 그 동아일보를 광고 탄압한 그 사례하고 똑같은 발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다가 대전 MBC 시절에 구성원들의 94%가 그 반대를 하고 부정을 했다 그랬더니 답변이 뭔지 아세요? 6%가 있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저 그거 깜짝 놀랐어요. 94%가 사장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답변이 그래도 6%가 있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사고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정권에 어제 뭐 좀 세게 오늘 아침 보도가 됐지만 김문수 예, 노동부 장관 예. 후보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극우 성향의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요. 김태규 전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같이 이제 이번에 방통위원으로 임명이 됐는데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는 좌익 단체들이 총동원돼서 대중을 선동하고 정권을 무너뜨리는 의미가 나름 큰 사변이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고대 국가시대 때 천재지변 책임을 물어서 왕을 처단하는 모습이 이게 왕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헌법질서를 파괴한 반역이다. 이분이 공수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런 의식들 때문에 탈락했던 후보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상임위원이 된 거죠. 저는 그 이진숙 후보도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어떤 극우적인 시각이라든가 뭐 친일적인 네. 생각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분은 방송의 방자도 모르는 분이에요. 방송 쪽에 아무 일도 방송통신 쪽에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분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는 건 그런 시각을 가진 분은 오로지 그냥 뭐 정권의 입맛대로 역할을 해줄 사람, 전위대 역할을 해주거나 아니면 공영방송 장악의 어떤 선봉대 역할을 해줄 사람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참 앞으로 참 이게 참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방송사법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또 재의결 과정을 거치겠죠. 그 재의결 과정에서도 보니까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도 반대 입장이 분명하고 이 법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는 지금 뭐 최혜병 특검도 그렇고 계속 거부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는 국민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이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은 심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하면서 민의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정권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뭐 많은 분들 특히 민주당에서 탄핵이란 얘기도 못 꺼내는데 지금 뭐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이윤기의 동네 한 바퀴라 그래서 저희 동네를 돌아요. 그래서 7, 8주째 하고 있는데 가면 이제 뭐 여러 식당도 가서 이제 쓴소리도 듣고 민원도 듣고 뭐 격려도 받고 그러는데 그냥 당원 아니고 평범한 유권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 대통령이 이래서 나라가 큰일입니다. 나도 걱정이지만 이러다가 나라가 회복불능 상태로 빠질까 봐 걱정입니다. 제발 대통령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가장 많이 해요. 근데 그리고 이 강도가 매주 점점 높아져요. 근데 네. 이게 제가 보기에 이런 거부권 행사고 이런 게 점점 쌓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담장은 정권에서 어떤 힘을 갖고 뭔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저는
교육 수준도 그렇고 의식 수준도 정치 수준이 어느 나라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국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힘있게 막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얼마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결국은 바로 잡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야 6당이 이진숙 탄핵안 제출 공동 기자회견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현장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